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는 잘 익은 김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김치의 멸종을 우려하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70년 뒤에는 고랭지 배추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중국의 김치 수입량, 중국 김치 수입량 이런 것까지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지면서 김치 종주국이라는 위상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박기환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기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외신 보도를 보니까 국내 김치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뭐 멸종 위기감이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저도 외신을 봤는데요. 이게 반도체 비추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멸종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김치는 식생활의 변화하면은 이제 소비량이 조금씩 주는 거라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아직 가정 내에서 이제 김치는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반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K푸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은 K푸드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게 사실 김치거든요. 뭐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주국이 이제 우리가 김치다 보니까 이 가장 대표적인 전통식품인데 이걸 외신에서 약간의 위기가 좀 있다고 해서 멸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뭐 천무당 만부당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초를 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기사는 예, 초를 좀 많이 친 그런 내용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네. 해도 기후 위기가 어떤 발육간의 생육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90년에는 고랭지에서 배추가 재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네. 나오던데 배추가 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입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추를 흔히들 다 보시지만 예. 이 배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첨단 시설, 뭐 스마트 온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비용 대비 그렇죠. 그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후 영향에 바로 노출이 되는 거긴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고랭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예. 이제 이 배추라는 것이 여름철 더울 때 아무데나 기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배추가 녹아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선선한 고랭지에서 배추를 재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폭염이라든지 뭐 비가 자주 온다든지 이상 기후가 생긴다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작황에 영향을 받을 수 없고요.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2090년에는 고랭지 배추가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예. 그러면 뭐 우리가 그 사이에 뭐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진 않죠.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또 이제 종자업체도 그렇고 이 여름철에 굉장히 잘 버티는 우수한 품종, 배추 품종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요. 예. 특히나 이게 저장 기술이 굉장히 요즘 발달을 하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게 뭐 여름철 배추가 나오지 않겠지 이 봄배추가 나오는데 봄배추는 저장을 못했는데 요즘 상당히 많이 저장들을 하시고. 예. 근데 이게 더 기술이 발달하면 아마 고랭지 배추가 나오는 시기까지도 저장 배추를 다 쓸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2090년에 문제가 되더라도 네, 그거를 놓고 있지는 않는다. 네, 충분히 다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고랭지 배추의 재배 면적이나 아니면 재배량 같은 것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것들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배추를 넘어서 김치 그 자체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저도 외식할 때 꼭 한식만 먹는 거는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한식을 안 먹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다면은 하루에 그 김치를 섭취하는 양 이거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 식생활이 변화하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따끈따끈한 밥에 김치 하나 딱 이렇게 얹어서 먹는 것이 가장 꿀맛이다. 이렇게 해서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은 역시 뭐 요즘 뭐 파스타를 드신다거나 뭐 햄버거를 뭐 많이 먹거나 피자, 샌드위치 뭐 이런 걸로 이제 밥을 대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요. 뭐 최근에는 뭐 동남아 음식들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치 섭취량이 한 2010년도에 그러니까 하루에
1인 기준으로 하면은 한 110g 정도가 됐는데 예. 네, 최근에는 한 87g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네, 김치 자체는 네, 조금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섭취량 자체는 줄어드는데 또 김치 네. 완제품을 구매하는 비중 이거는 커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김장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가정에서 이제 김치를 다 뭐 담궈서 드셨죠. 저희 집도 최근까지는 다 김장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1인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김장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상품 김치, 판매하는 김치를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품 김치 시장이 예전에 1조 원이 잘 안 됐는데 최근에 거의 2조 가까이 됐으니까 뭐 2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량은 줄지만 예.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상품 김치, 사먹는 김치의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치 제조사도 늘어나고 종사자도 늘어나고 마트에 가면은 그렇죠. 김치도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맞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김치를 같이 담그고 수육에다 같이 먹던 그런 광경은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많이 줄었죠. 네. 이젠 진짜 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김치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긴 했는데 오히려 이익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익이 많이 뭐 감소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제조업체들의 이 경영 상황을 조금만 더 짚어보면은 사실 시장은 커졌거든요. 커졌는데 아마 소비자분들께서도 이제 그냥 뭐 종갓집 김치 뭐 상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김치를 이제 판매한 김치를 사서 드시는데 이 김치의 원료가 사실 배추, 무, 뭐 고춧가루, 마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 김치의 한 예를 들면 95% 이상이 원재료의 95%가 다 국산입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산의 원재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이익이 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조금 감소를 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차이, 예를 들면 원재료 가격이 쌀 때는 또 이제 김치 업계들의 이익률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뭐 그게 또 원래 또 그 김치 업계가 사실 조금 많이 늘어났지만, 굉장히 영장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내면은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요거는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식재료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영업이익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땡땡땡 김치 이런 것들 다 좀 일시적인 이익 감소 현상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국산 김치가 아니라 중국산 김치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김치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김치가 이제 사실 이제 수입이 쭉쭉 늘어났었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중국산 김치가 워낙 싸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 이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또 이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김치가 줄었거든요. 수입이. 줄다가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다 진정이 됐고 외식 업체들도 이제 정상화가 되다 보니 김치 물량이 이제 늘어났고요. 또 최근에 또 여름철에 이제 고랭지 배추 가격이 이제 기상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수입산 김치를 쓰려는 세대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7월까지 수입 물량이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한 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 중국산 김치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도됐을 때마다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위생 측면이라든지 예전에 기생충 알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었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를 쓰는 이유, 이건 역시 가격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게 중국산 김치에 대한 아마 소비자들이 지금도 아마 뭐 신뢰 안 하실 겁니다. 이 안전성 문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 조사를 늘 하고 있는데 매년 여기서 이제 그 김치 소비에서 가정 내에서 이게 수입 김치가 소비되는 비중은 3%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데 난리 나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수입산 김치를 쓸 수 없으니까 다 국산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수입 김치 한 66% 정도가 66% 정도가 이제 외식에서 쓰고 있는데 이 외식이 사실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1인으로 움직이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 보니 이게 상대적으로 비싼 이제 국산 김치를 쓸 수가 없으니 수입산 김치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원래 가격이 이제 배추 가격이 좀 높다 보니 그렇죠. 수입 김치를 선호하다 보니까 김치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거는 뭐 위생에 관계없이 외식업체들은 그런 쓰는 구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김치가 비싸가지고 쓰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중국산 김치 말고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다 보면요, 수입 김치가 뭐 다른 데서 들어올 것 같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베트남산 김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물량으로 따지면은 뭐 0.02%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99.9%가 뭐 다 중국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유사한 배추를 재배하는 곳이 또 중국이고 그러다 보니 거의 중국산 배추다. 그러니까 수입 김치는 중국산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나라 김치를 들어오겠다. 이거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산이 저가로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외식을 했을 때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는 중국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K푸드 열풍, 우리나라 음식들이 지금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김치 수출량 이 부분은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외식에서 김치 수입,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종주국인 김치가 한국 김치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이제 수입에만 우리가 매몰된 것 같은데 사실 수출로 이렇게 눈을 탁 돌려보면은 다들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실 겁니다. 지금 예전에 수출이 거의 뭐 2만 톤에서 거의 3만 톤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거의 정체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K푸드 열풍 또 한류 그다음에 이제 이게 김치가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들, 그다음에 업계의 노력들,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한 4만 4천 톤 정도가 수출되니까 3만 톤에서 1만 5천 톤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현재 7월까지도 지금 전년보다 5%가 수출이 늘어나서 굉장히 수출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치 수출량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업계에서도 지금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지금 이제 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그 지원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김치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잘 되는 거는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 아무래도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수입해서 그 식당 같은 데서 먹게 되는 그런 김치들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수입 김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 이런 것들은 딱히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중국산 김치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못 쓰게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수입 김치가 워낙 저가이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국산 김치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해썹 등록해서 하시고 제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김치를 만드셔가지고 중국산 김치하고 안전성에서 차별화를 반드시 도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료를 다 국산을 쓰십니다. 일부 고춧가루를 빼고는 이게 우리는 국산을 쓰고 있다.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각인시켜서 이게 국산 김치를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어필하는 것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정부는 사실 이게 이제 원료 수급이 김치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양한 수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뭐 기술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기술을 더 발달시켜서 이제 김치 업체들이 가격 문제에 좀 자유롭게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제 이게 외식업체가 사실 국산 김치를 이용하기 힘든 구조이지만 이 국산 김치를 잘 외식업체들이 수입산이 아닌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좀 제공한다든지 예. 이런 것도 좀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마찬가지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품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김치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박기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